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2022년 중 기기장치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주당 5,000원인 보통주 300주 발행 교부일 현재 시가는 주당 6,000원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기기장치의 취득 원가는 얼마입니까? 입니다. 이 문제는 현물 취득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주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달을 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회계 처리는 차변에 기기장치라고 넣으면 되는데 사실 기기장치는 얼마인지 현재는 몰라요. 왜냐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급을 한 게 아닌 주식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취득금액이 시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150만원이 돼요. 되고 그 다음에 발행된 금액은 얼마냐 이걸로 봐야 되죠. 시가 6,000원. 근데 300주에 6,000원이니까 얼마 180만원이고 액면금액은 300주에 5,000원이니까 150만원이 돼요. 그럼 이 차액 30만원만큼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30만원. 그러면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기기장치 금액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정답은 180만원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정답은 2번 18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월 1일 토지, 건물을 일괄 구입 가격으로 3억원에 구입을 하여 영업활동에 사용을 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2021년도 3일이 인식하여야 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입니다. 단 토지는 원가 모형을 적용을 한답니다. 자, 이 문제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으로 3억원에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토지는 얼마로 처리하고 건물을 얼마 처리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 토지는 얼마 건물 얼마 모르겠네 아씨 둘 다 3억원 하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회계 처리 이거 토지 0하고 건물 3억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못 넘어가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예금으로 해가지고 3억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공시지가를 이용을 한 자료가 있어요. 공시지가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비율만큼 이제 산정을 해서 취득원가를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정보를 보아하니 토지는 3억원이고 건물은 1억원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3억원에 이제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토지 금액은 얼마냐면은 3억원이 돼요.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되죠.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얼마예요? 4억원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억에서 3억 나눠버리면은 75%가 나와요. 75%죠. 그럼 얼마예요? 거기에 3억원에서 0.75만큼 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장부 금액은 2억 2,50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도 똑같이 하면 돼요. 건물도 여기에서 이제 3억 대신 1억 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럼 7,500이 나올 거예요. 그럼 토지의 장부 금액은 2억 2,500이고, 건물의 장부 금액은 7,500만원이 돼요.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 금액 얼마예요? 정답은 3번. 2억 2,500만원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12월 31일 총계정 원장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연구비, 경상개발비, 영업권, 산업재산권. 자, 한번 봅시다.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구비는 비용이죠. 경상개발비도 비용입니다. 요거는 두 개 다 비용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은 외부 창출된 영업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무형자산으로 보셔야 돼요.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 중 하나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금액은 얼마예요? 두 개죠. 200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보유 중인 차량 운반구 2021년 1월 1일에 3년 연불 조건으로 판매하고 매년 말 4,000원씩 3회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합니다. 위 거래와 관련한 유효 이자율은 10%, 3년에 10%, 연금 현가는 2.4868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냐면은 2022년도 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3년 연불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연금 현가를 연금 현가를 이용을 해서 현재 가치만큼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000원에 3번에 걸쳐 나눠버리니까 4,000원에 연금 현가, 약간 좀 이자 계산하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2.4868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9,947원이 나와요.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947로 처리해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아직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2,000원 이렇게 처리해요. 그럼 나머지 금액 있잖아요. 2053. 이게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3번에 나눠서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한번 봅시다. 2021년도 1월 1일은 9947이에요. 유효이자율법은 얼마냐면은 10%예요. 그 다음에 지급한 금액은 얼마냐면은 4,000원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익은 얼마냐?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9947에 10%니까 994예요. 근데 995로 하겠습니다. 반올림해서. 그러면 지급이자는 4,000원이에요. 그러면은 995 지급이자 4,000원, 지급금액 4,000원. 그럼 빼면은 그 차익이 얼마 남냐면은 더하기 995. 그럼 1492원 빼기 4,000원. 그래서 얼마냐면은 6942가 나와요. 그럼 6,942원이 나오죠. 선생님,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995만큼 빼주면 돼요, 나중에는. 그럼 1,058원 남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는 694원만큼 빠지고, 그럼 나중에 364원만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12월 말자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유효이자율법이니까 10%라면은 여기서 694원이 나와요. 694원, 지급이자 4,000원 만큼 빼주면은 차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6942 더하기 694 빼기 4,000원 3636이 나와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냐? 3636 나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2023년도 12월 말자 만기죠. 그럼 얼마냐면은 3636 곱하기 0.1 하면은 363.6이니까 364원이 나와요. 빼기 4,000원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빼기 4,000원.
얼마나 잔액이 없죠. 그럼 연불 조건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값은 0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2022년 12월 말자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자 수익 금액은 얼마예요? 이거죠. 유효이자법에 의해서 얼마? 694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자면은 995원은 2021년도 12월 말자, 694원은 2022년 말자, 364원은 2023년도에 해당하는 수익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0원은 아무 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유동부채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를 말한다. 1년 이내에 이제 상환을 해야 하잖아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미착 상품이 아직 운송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입고 이전 시점에 매입 채무로 인식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 유동부채는 만기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이기 때문에 평가 기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퇴직급여 충당부채 쪽으로 보시는 것도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목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현재 가치를 평가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건 퇴직급여 충당부채, 즉 비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장기 차입금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 예정인 부분은 기말 결산 시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상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2022년 7월 1일에 주식회사 3일은 액면금액 10만원, 표시이자율 5%, 3년 만기 사채를 92,269원에 발행했습니다. 이자 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이며 유효이자율은 8%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는 경우 12월 31일에 종료하는 2022년도 사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이거는 좀 귀찮긴 한데 평가계수를 좀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2022년 7월 1일 평가계수가 이미 있죠. 그러보니까 92,269원에 발행을 합니다.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사채는 무조건 액면금액을 처리해요. 1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데, 다시 할게요. 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데 금액은 얼마냐면은 92,269원만큼 처리를 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뭐예요? 할인 발행했죠. 그래서 4차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10만원에서 92,269원만큼 빼줘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7731입니다. 이렇게 7731만큼 처리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유효이자율은 8%이고요. 액면이자는 5%가 돼요. 그래서 차이가 얼마냐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2022년도 12월 말자예요.
자, 그러면은 유효이자율은 8%니까 내가 실제로 발행된 금액의 8%만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냐면은 7382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은 반드시 이제 발행된 금액 곱하기 유효이자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자를 치는 액면 이자율은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 이자율은 5%, 10만원에 5%, 즉 얼마냐면은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382가 돼요. 자, 그래서 92,269원 더하기 3382만큼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95,651원이 돼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근데 이 7382는 1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은 이제 6개월만큼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금액이 95,651원은 1년치니까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7382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몇 개월이에요? 그렇죠. 6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3691만큼 해줍니다. 그럼 요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3691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5,000원에서 반이니까 2,500원이 돼요. 그럼 차익은 얼마가 돼요? 1,191원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93,46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 12월 말, 6월 말, 12월 말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만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간은 6개월 이기 때문에 6개월치만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3691,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 방법에 따른 총 이자 비용의 변동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입니다. 총 이자 비용입니다. 이거는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해법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할인 발행했을 때랑 할증 발행했을 때랑 여기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적용했을 때랑 그 다음에 할인, 할증 발행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가함을 보았을 때 유일하게 할인 할증은 다 증가를 하는데요. 유효이자가 좀 달라요. 할인 발행은 이자가 올라가는데 할증 발행은 이자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효이자율은 지금 현재 할증이니까 매년 감소하게 돼요. 감소하고 매년 일정하죠. 정해법은. 그렇기 때문에 27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꼭 잘 기억해 주세요. 할증 발행만 유일하게 이자 비용이 내려가요.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충당 부채 및 우발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충당 부채 및 우발 부채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맞아요.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 추계액이니까 최선의 추정치를 이용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충당부채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다. 그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목금액은 잔고금액 쪽 생각하면 되고요.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현재가치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산의 처분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처분 차익이 이제 예상되는 경우죠. 충당부채 금액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맞는 거죠, 당연히. 충당부채는 돈이 나가는 거는 맞는데, 뭐 처분했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항에서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거를 쟁여놓고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닌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요한 사건이 이제 계류 중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우발부채나 우발자산인 경우에는요, 우발부채는 확률이 50% 이상이면 무조건 주석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발자산은 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8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주석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 공시는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은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과거 사건이나 거래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닐걸요. 왜냐면은 충당부채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통제 못하면은 회계 처리 못해요, 사실. 그래서 통제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당의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회계는 신뢰를 먹고 살아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언제 나갈지는 모르는데 유출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가 존재한다. 맞죠? 왜냐면은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는 충당부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다시 할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법인세 관련 내역입니다. 2021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주식회사 3일의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처리하면 되고요. 2020년 말 이연법인세 부채 잔액은 가사나 일시적 차이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빼줘야 되는 거고, 작년 거는. 근데 올해 거는 더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가사나 일시적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 더해주고 작년 거는 빼줘야 됩니다. 반대로 세무조정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냐면은 20만원 더해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